특별한 인터뷰 오늘 김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목소리 깔지 말아 주실래요? 아니 목이 지금 지금 잠겨 갈라네요. 국회에 있다 오신 거예요?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지금 뭐 국회 갔다가 지역 왔다가 당사 갔다가 또 지역 왔다가. 근데 언제 총선 상황실장 되셨대? 그 며칠 전에 사실은 당에서 저 정책기획단장으로 갑자기 아침에 명을 받아가지고 저녁 오후 4시인가 회의에 갔더니 갑자기 거기 갔더니 거기서 상황실장으로 바꿔놨더라고요. 네. 선거 선수니까. 아니, 선수는 무슨 선수예요? 나 그때 봤어요. 재선거 때문에도 지금 코가 아주 저번 석자예요. 대선 때 예. 그때가 상황실장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대선 때 저번 대선 때. 이재명 대선 말고. 지방선거 때는 이제 공동 총괄본부장을 했고 대선 때는 처음에 전략본부장 단독 전략본부장 했었죠. 예. 그래서 그 선거에 대해서는 뭐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선수. 전 그렇게 보고요. 자, 지금 이따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언론이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 공천 갈등 상황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를 하면서 지금 악순환되는 분위기고요. 네. 현실은 사실이 이런 거거든요. 당원이나 국민 목소리 먼저 전해드리면 와 저런 사람들이 잘려나가네. 작심했네. 야 이거 혁신공천 하네. 사상 최고의 혁신공천이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이재명 사당화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잖아요. 네.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큰 틀에서 보면은 기존에 정해졌던 룰대로 하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민심과 당원들의 평가가 반영이 되는 공천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지도부나 대표의 어떤 사적 판단이나 작동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는 이것이 이제 큰 구조죠. 예. 그리고 결과로 놓고 보면은 자진 불출마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많고 경선이 많고 그러다 보니 물갈이도 많고 현역 물갈이가 당연히 많고 그 물갈이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심사의 과정에 있어서나 경선의 결과에 있어서나 볼 때 소위 얘기하는 뭐 친명은 살고 비명은 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사실 그렇죠. 두루 그냥 다 깜짝깜짝 놀라는 저희가 사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제 아마 총선 전에는 마지막 국회가 될 수 있는 국회에 저희가 앉아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의원들끼리 이런 얘기를 이게 옆을 돌려서 눈 마주치기가 참 어렵다. 왜냐하면 사실 의원들 간에 컷오프 된 경우 뭐 하위에 들어가서 경선 들어가는 경우 경선을 해서 현역들이 떨어진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내용을 떠나서 사실은 참 지금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상태 그대로 현역들이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 그건 국민의힘 공천인 거죠. 어제 특검법 관련한 투표가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만 사실 뭐 지금 보다 보니까 새날에도 그 제목이 그렇게 나온 게 있네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 김건희 여사한테 가서 정말 머리 꿇고 조아려야 될 판이죠. 다 그 덕분에 다 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윤석열 언론 장악을 그것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 언론이 예를 이번은 들어 정말 프레임을 심하게 프레임 걸었어요. 굉장히 기울어져 굉장히 거의 수직으로 서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공천은 사실은 국민이 발휘했던 공천 아닙니까? 현역 교체 많이 해라. 그러니까 현역 교체율이 굉장히 요구가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공천이라는 게 이제 사실 지내놓고 나면은 뭐로 판단되냐면요. 각각의 지역에서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동네 국회의원 괜찮은데 또 한 번 해도 좋겠네. 이런 사람이 계속되면 괜찮은 거고 저 사람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 하는 사람이 바뀌면 또 좋은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또 그럴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 다시 되냐 바뀔 만한 사람이 그만하냐 그다음에 그 자리에 괜찮은 사람이 오냐 요 세 가지 그래서 결국은 중간 과정도 있지만
공천은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결과에 어떤 사람들이 대진표로 얼굴이 서느냐 이거 갖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중간에 지금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을 놓고서 완전히 지금 프레임을 세게 건 거죠. 이거 보고 있으면은 야 이게 언론 이래도 되나 싶은 거. 이번이야말로 언론 장악이 선거에서는 이렇게 정말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친명이 컷오프 되는 건 보도를 안 해. 스킬이. 어떤 사람이 컷오프를 되거나 뭐 경선을 하게 되면 이건 비명이라서 그렇다.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어르신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비명이어서 아웃됐다. 그리고 친명 더 못 낀 경우가 있다 내지는 그것도 땜빵하려고 그랬다. 뭐 그걸 면피하려고 그랬다. 이런 식이니까 완전히 아주 프레임 보도의 전형 중에 전형 처음 봐요. 최악을 이번엔 최악이죠 정말.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놀이처럼 돼갖고 예. 모든 언론이 민주당을 때리는 방향성을 일관되게 타고 있어요. 네. 그런 지지율이 잘 나올 리가 있나요? 가장 심하게 때리고 있는 케이스죠. 역대로 처음 봐요. 이 정도면. 이 정도 최고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지지층이 중심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요 문제는 이 구름은 거쳐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것이기 때문에 끝내놓고 나서 근데 보니까 국민의힘 뭐 그대로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민주당은 바뀌었네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그 전에 심사의 과정에 있어서도 이미 지금 상당히 확인이 돼가고 있지만 김성환 의원이 지난번에 이제 얘기해서 추정한 것처럼 심사에는 대부분 과거 체포동의안 가결 때의 당심이나 민심이나 의원들의 어떤 여론 이런 것이 반영됐을 거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1차 기준이었고 그다음 경선을 통해서도 대략 그러한 방향으로 바닥에서의 여론이 작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새 얼굴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니까 이 과정이 그러한 의미가 있네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선 1차적으로 우리 지지층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언론의 분위기를 쭉 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고립시키는 거거든요. 일반 지지자 입장에서는 포털을 쭉 봤더니 민주당 때리는 기사만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언론이나 포털에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면 내가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처럼 비치게 되는 이 공천이 맞나 싶은 의심을 갖게 되는 거.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게 표면으로 막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기성 언론과 유튜브의 싸움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지지층을 뭉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중동의 시선에서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공천을 확 세게 지르면서 지지층을 믿고 있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이겨내자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공천은 언제쯤 끝납니까? 이제 거의 끝난 거죠. 아마 내일 모레 정도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될 걸요. 어떤 지역은 다다음 주 경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선의 결과들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방식을 정해서 다 이제 정해주는 것은 아마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날 겁니다. 그리고 경선이 늦으면 3월 9일에서 10일 뭐 이렇게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건 아마 준비 기간 때문에 그럴 건데,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디는 어떻게 진행된다 하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아마 오늘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다 마칠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터뷰이들 섭외하려는 그거 일정표를 보면 3월 10일, 12, 13, 14 정도 늦어도 15일까지는 대부분 공천 마무리되는 거죠. 그렇죠. 네. 경선이 아마 거의 그 전에 끝날 겁니다. 네. 몇 개 남기고 뭔가 뭐 공천이 확실하게 안 되는 지역이 있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공천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3월 15일이 있는 그 주까지는 다 끝나고 3월 18일부터는 사실상 비공식 선거운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15일 전이면은 지금 날짜로만 따지면은 한 6일 정도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고 딱 그 상황인 거죠. 예. 지금 뭐 사실은 이미 40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이 39일인가? 하여간 3자로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큰 틀에서는 뭐 선거운동 시작한 것이고. 근데 어떠세요? 선거 이제 선수로서는
한 40일 남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40년 정도 남은 거죠. 40년 네. 선수한테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야, 40일도 안 남았는데 오늘 그 가스라이팅을 어떤 언론이 하더라고요. 갤럽 막 보수가 과표집된 걸 갖고 40일도 안 오늘 게 남았는데 그대로 갈 거다. 예. 저는 말도 안 그렇게 되는 안 소리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예. 소리죠. 실제로는 아마 지역계 매치업 들어가면은 윤석열 심판이 크게 한 덩어리를 갖고 저는 나중에 인물 대결로 가지 저는 않겠어요? 이렇게 봐요. 윤석열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의 구조 이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국면으로 볼 때 공천 프레임을 갖고 어마어마하게 때렸잖아요. 거기서 휘청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본질이 민심과 당원들의 여론이 상당히 반영되는 그리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반영되는 공천이네 하는 것을 인지해서 그 지금 말씀하신 가스라이팅 국면으로부터 그게 아니네 하고 인지해서 다시 이렇게 조금 회복되는 시간이 맞습니다. 한 주 전후에서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사람들이 이런저런 여론조사를 과표집시킨 다음에 마치 굉장히 자기들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자기들 기분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저는 맞죠, 꼭 맞죠.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민심이 심판을 원하기 때문에 아주 쉬운 선거가 될 것처럼 보는 이런 것이 뭐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저는 아시다시피 좀 선거에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어렵다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긴장시키고 경계시키는 것도 있고요. 이미 장성민 등등 뭐 이런 사람들이 막 160석, 180석 얘기하잖아요. 그 국회까지 입을 막혀서야 되겠냐. 이 지금 온 사회가 입틀막인데 쉽게 말해서 국회까지 입을 막는 윤석열 정권한테 국회까지 넘겨줘도 되겠냐 하는 위기감이 맞죠. 굉장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이 전체적으로 정상화되는 시간이 앞으로 한 2, 3주 이렇게 되면서 저는 충분히 그런 포화는 계속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화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그 기본적으로 흐르는 면면이 있고요. 요거를 후보별 지역구를 대입해 보면은 저는 정반대로 역대 가장 안 맞는 여론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보지할 정도의 황당할 정도의 그 흐름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것도 언론 자각의 효과에 좀 가깝고 지금 저 사람들 여론조사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낮 시간대만 여론조사해서. 그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언론 프레임, 언론을 장악하는 것에 기초해서 하는 것처럼 여론조사도 그것에 유리한 조사 중심으로 이렇게 보내고 뿌리고 그럴 거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쓸 것은 아닌 본질의 흐름을 쭉 보는 것이 중요한 국면으로 이미 들어갔다고 봅니다. 자, 상황실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더 안심이 됐다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원래 그런 거예요. 유튜브가 없었다면 조중동 프레임에 휩쓸려 가고 선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닌가 보구나. 예. 이 동네에서 저랑 친하게 지내는 어르신이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민주당 공천 그거 위험한데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분이 보는 건 조선일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게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사당 만들려고 민주당을 싹 공신들을 쳐낸다 이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가스라이팅 된 분은 야 이재명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길래 어르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죠. 예, 조선일보에서 잡는 프레임이나 조선일보에서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거나 또는 조선일보에서 응원을 하는 경우 그 응원의 편에 있는 경우 대부분 이게 다 틀린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워낙 지금 세게 가기 때문에 그런데 차분하게 이거 또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진짜 선수가 돼 주셔야죠. 네, 진짜로 이제 지금이 화 나르고 진짜로 우리 지지자들의 도움이 아주 절박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예. 자, 근데 나오셨으니까 질문제는 없지만 네. 임종석 실장 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86으로서
뭐 이미 다들 판단이 있으실 테니까 제가 뭐 구구하게 이야기는 그렇고요. 제가 어디 방송을 하고 있을 때 그 왕십리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 사람 같이 있는 사진이 나온 그게 그날 있었어요. 아, 그때 오마이뉴스 인터뷰였어요. 예, 예. 석보입니다. 이거. 저는 그 그림이 너무 이상하다고 봤어요. 저는 처음 보는 그림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그림이 등장하는 순간 많은 부분들이 판단이 좀 더 명료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너무 이상한 장면이 연출됐다. 그러니까 만약에 컷오프를 당하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당에 갖고 있는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인데 언론이 대놓고는 승복 못한다고 하면서 컷오프된 후보가 또 자기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 몇 명과 함께 선거운동을 한다. 그러면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당대표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조롱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전체판에선 도움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친문 친명 프레임으로 언론들이 갈라치기를 할 테니까. 근데 사실 조금 논리적으로도 이상했던 것이 거기에 왔던 분 중에는 본인들이 이거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경선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모양도 이상하고 사실은 논리도 좀 꼬이고 그렇게 하여간 바람직하지 않은 그림이었는데 그것을 왜 그런 상황을 연출했을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정리되겠죠. 금방 정리는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정리되겠죠. 저렇게 무력 시위하는 거는 당연히 할 짓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계속 저런 상황을 있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요, 우리 시청자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원외 조중동 프레임 찐명들 어마어마하게 우수수 나가 떨어졌거든요. 몇 년 바꿔놨던 사람도 전략 공천이 한 방에 날아가요. 그런 분들 억울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억울한 분들이 당의 결정을 승복하면서 SNS에 글을 올리는 딜레이가 있어요. 그럼요. 선거라는 게 한 4선씩 해서 국회의원 해보신 분들보다 국회의원 한 번 하겠다고 정말 몇 년씩이나 박가리 했던 사람들이 잘려나가는 게 훨씬 더 억울한 거예요. 그럼요. 아니 저도 우리 정청래 최고도 그랬지만은 공천 탈락도 돼보고 또 지역구를 여성한테 제가 원래 아주 그러니까 월 지역구를 여성 후보를 주는 게 좋다고 해서 옆 지역구로 가라고 해서 지역구 이동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거든요. 아주 그냥 미치죠. 근데 결국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감내하면서 또 그 다음 길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 보면은 또 더 큰 것은 크게 보면 그런 숫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분들이 훨씬 많고 또 그게 정상적인 정당이고 그게 민주당이 그렇게 지내왔고 그러니까 언론이 특히 기성 이제 제도 미디어가 전혀 아닌 쪽만 너무 키우니까 예. 근데 그거 며칠 지나면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보면 예. 근데 진짜 분노스러운 거는 그 바로 옆 지역구 영등포 갑 김영주 의원 국민의힘 입당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이거는 분노를 넘어서는 거 있잖아요. 그 참 제가 당의 그 상황실장으로 정해지는 날 그래서 당에 회의 가는 날 제가 그 탈당 소식을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게 충격이고 어쨌든 뭐 마음이 편치 않죠. 그리고 뭐 지역에 많은 분들이 그랬는데 그게 이제 선택이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으로 간다는 얘기 들으면 그냥 경악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인 자체를 부정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게 부정되는 거고 조금 약간의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다 한편 벙 찌면서 전혀 다른 정서가 형성되는 걸 느낍니다. 그나마 뭐 이재명 대표한테 사감이 있어서 비슷한 부류의 정당 만들어 나가는 것까지 이해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빨간당으로 가는 거는 그냥 일종의 자기 인증 같은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일반 지지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중진들이 수두룩벅적한데 이 사람 중에 상당수를 잘라내지 않으면 실제로 말하면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 못 만든다.
근데 실제로는 성향이 빨간색이신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 원칙과 철학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판단이 서는 문제가 하나 있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은 그야말로 아주 실리적인 정치적 계산이라는 측면에서만 볼 때 제가 누구라고 직접 이렇게 성명을 특정하지는 못하겠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장인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정말로 그런 어떤 정치인 개인의 계산으로 놓고 볼 때 만약 지금 그렇게 어려움에 빠졌다 하면 취할 수 있는 최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저는 다시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해서 당에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게 그나마 최상인데 그때 그것은 무슨 뭐 이낙연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국민의힘으로 최악이라는 게 정치적, 도덕적, 원칙적, 철학적인 걸 넘어서 실리적으로 너무 어리석은 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쪽 지지층한테 인정 못 받아요. 당연하죠.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그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간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반대 서명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진짜. 예. 그 국회의원이 전부인권이에요? 몇 년 만에 국회 오셨죠? 저는 의원이? 18년. 18년. 예. 18년 동안 뭔가 다른 일을 했잖아요. 예. 근데 국회의원이 전부인권이야. 4년 했던 분은 말도 안 되는 주장하면서 당 뛰쳐나가고 16년 하신 분은 국민의힘으로 가고 이게 도대체 정치판 이래도 되는 건가? 왜 페어플레이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나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랑 상관없이 민주당 사람이니까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그러니까 기득권 쳐내는 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럼요. 저 얘기는 하나 임혁백 위원장께서 이게 원래 스스로 이렇게 조금 더 이러저런 이유로 자진해서 가령 그만두고 나온 숫자가 좀 더 있었다면은 이런 상황까지 안 왔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꽉 막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혁신공천으로 오게 됐다 하는 아까 얼핏 그런 워딩을 봤어요.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은 그런 면이 있었겠다 싶어요. 공간위에서 고민을 할 때.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놓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게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공관이나 또는 당 지도부가 쉽지 않은 과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부가 통상적인 경우라면 사안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으면서 이른바 정무적 관여나 개입에 대한 욕구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공관위에서 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공관위는 그냥 나와 있는 심사 결과대로 처음에 통지하고 그다음에 그걸 감안해서 그다음 경선 결정하고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저런 소리가 나고 지금 예를 들어 언론의 프레임들이 이런 정도 되면 지도부가 흔들리거나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입하려는 욕구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그런 방식의 관여를 안 하고 과거부터 정했던 이해찬 대표 때부터 쭉 해왔던 저희 시스템 공천의 틀을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 쉽지 않은 과정을 가고 있는 거죠. 언론 보도를 보니까 뇌피셜 보도가 너무 많은 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뭐 누구를 버리고 간다, 누구의 부탁을 뭐 거절했다. 실제로 보면 이재명 대표 멘탈 어때요 요즘에? 그냥 타겟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교적 담담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그 칼 테러 이후에 제가 보면서 그 첫 신년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전후를 보면서 굉장히 저는 그 전보다 안정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지나가서 그렇긴 하지만 그 단식 그렇게 오래 하고도 회복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또 그 테러가 있었잖아요. 이게 회복이 쉽지 않고 사실은 심리적으로 안정되기 어려운데 그 지금 정도의 이렇게 쭉
담담함을 유지하고 있어서 아유 참 간단치 않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프라님 말씀드렸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찌 보면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은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가 당원 단계로 정해놓은 그 공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구나. 이것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같이 감내하고 이걸 가야 되겠구나. 이게 정당 민주주의 발전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건희 방탄하려다가 비례나 초선들은 많이 잘려 나갔지만 대개 중진 이상 된 사람들이 공천된 국민의힘이 각 지역에서 민주당과 매치업을 할 때 결국 국민의 선택 아마 여론조사 할 때 당에서는 지지층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중도 지지율을 참고를 많이 하잖아요. 확장성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진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쪽은 사실은 비례나 아니면 경선에서 일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힘없는 의미 없는 저 경우들 가지들만 그렇게 된 거고 그대로 뒀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지역마다 매치업을 해봤더니 예. 더군다나 도도히 흐르는 한 40~50% 정도의 윤석열 심판 여론과 인물 경쟁력에서 뛰어나면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선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저렇게 국민의힘과 한 팀 먹으면서 선동질을 해대면 나중에 멘붕 오는 건 그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강서구청장 선거를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예상들 했던 게 사실 언론들의 현실이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역시 상황실장님. 아유 뭐 저도 죽겠어요. 제 선거 지금 이거 바빠 죽겠는데 사실은 갑자기 불려와가지고 아니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 국회를 자기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람 유일하신 분 아니에요. 아유 그거 그렇지만 저희 지역이 원래 소위 빡빡한 지역이잖아요. 아니 국회 근처만 돌아다녀도 선거운동이잖아요. 참나. 아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저는 사실은 여기 진짜 듣는 분들한테 부탁드려야 돼요. 이게 다들 사실 선거 때는 다들 걱정이잖아요. 자기 선거 때문에. 근데 제가 당에서 그 요청이 왔을 때 그리고 그날 딱 회의에 갔는데 갑자기 원래 제게 부여했 걸로 생각됐던 오다보다 훨씬 많은 숙제를 주는 거예요. 갑자기 원래는 정책만 보라 그랬다. 그래서 잠깐 제가 고민하다가 알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하겠다고. 근데 그 신길동, 대림동, 여의도거든요. 제 지역구가. 그러니까 거기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만 하지 못하고 제가 중앙당하고 같이 상당히 좀 챙겨야 되니까 그렇고요. 후원금도 좀 채워주시고 제가 진짜 이거 굉장히 벅찬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근데 그냥 마음 먹었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중앙당 선거를 함께 치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때문에 그 현재의 지도부가 다들 막 기진맥진한 상태고 그래서 저는 좀 벅찬 선거지만 그 선거 치르면서 이 전체 우리가 이겨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방송 댓글창이나 이런데 후원 계좌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어차피 계속 나오세요 보면. 네. 왜냐면은 바로 옆에 가지고 실제로는 바쁘시겠지만 보통 요즘에 퇴근은 거의 뭐 그렇죠. 일과 끝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네. 아마 대부분 그런 식으로 공천하다가 꼭 필요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해야 될 때 제가 부르시면 오고요. 네. 제가 어차피 그런 스피커 역할을 좀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대표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그냥 알아서 제가 하겠다고. 그 대표께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니까 우리 지지층 또 우리 당원들 또 등등이 적극적으로 알고 또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때. 근데 영등포를 보니까 그 일종의 코미디 하나가 일어난 거잖아요. 국민의힘 영등포을에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내려왔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포기를 하고 네. 지금 이야기 보니까 다른 지역에 또 전략 공천이 논의되고 있다고. 코미디예요, 진짜.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거는
글쎄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작심하고 소위 얘기하는 운동권 청산 뭐 하겠다고 몇 사람 꼽은 대표 중에 하나로 지금 분류됐던 거거든요. 예. 원래 마포에 김경률 씨를 보내고 영등포에 그 박민식 전 장관을 보내고 뭐 그다음에 성동에 뭐 윤희숙 이런 식이었던 건데 사실 김경률도 그냥 물 건너갔고 박민식도 물 건너갔고 참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농처럼 이게 운동권이 청산되긴 청산될 것 같은데 변절한 운동권들이 다 청산될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좀 우스운 해프닝이 됐어요. 사실 제가 예. 박민식 그 전 장관이 부산에서 전재수 의원한테 몇 번 져서 아예 부산에서는 평가가 이제 다 나버릴 그랬죠, 케이스라고 사실은. 해서 전재수 의원이 제 선거 시작하면 선대위원장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요? 네, 와가지고 니 어디가 와 여기 왔노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선거 대충 될 거라고 그랬는데 어제 전재수 의원하고 우리가 앉아서 야 우리가 그 비밀을 너무 빨리 얘기해줘가지고 그냥 빨리 가버린 것 같다 이제 이런 걸 했는데 하여간 약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지금- 또 그래서 원래 4년 전에 저하고 했던 분이 이제 다시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저희는 뭐 지역 자체가 그냥 방심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곳이 아닌 소위 서울에서는 민주당의 험지에 해당하는 데여서 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많이 도와주시고 맞죠. 그래야 그러니까 됩니다. 이게 예. 야 지난 선거도 약간 드라마 같은 게 있었고 경선부터 시작해서 네. 그분 너무 멀리 가셨고 선배님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보면 영등포 을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지역은 아니에요. 네. 확실히 여의도 같은 경우는 거의 강남에 가깝습니다. 준강남이고 네, 그래서 늘 빡빡하고 제가 많이 이길 때도 있었고 지난번에 한 5% 정도 이기는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늘 빡빡한 지역이어서 중간층의 표심도 크고 그래서 하여간 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지역에서도 이기고 중앙당 선거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중고 겪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김민석 개인의 당선이 아니고 한석이 민주당의 승리고 이재명 대표의 승리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밀어내기 없기 좀 자기 지역의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럼요. 대개는 지지하기 이렇게 그럼요.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된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국회까지 자기들이 다수를 먹겠다고 아주 오만을 떨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결국 국민들이 이게 말이 돼? 이런 정서가 저는 판단이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예. 그런 상황은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책임감, 뭐 의무감 이런 것이 커서 이번에 지역선거와 중앙당 선거를 함께 치르기로 마음 먹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40일, 하여간 30 며칠 남았는데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찬찬히 해서 원래의 민심 구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자고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선거에 보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체감 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언론이 선동하는 민심이 있고 실제로 현장 가보면 생각하는 체감 민심이라는 게 있고 거기는 아마 지금 민주당에 대한 우려와 윤석열 심판이 이런 혼재하고 걸로 있을 봐요. 거라고요. 그게 아주 이제 선거를 오래 하고 정치권에서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 눈빛과 언어와 표정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령 최근에 이제 공천을 둘러싼 프레임 아주 총공세의 상황에서 아침 인사, 출근 인사 같은 걸 하면 민주당 정말 잘해주세요 하면서 와서 손을 꼭 붙잡고 가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듣는 이런저런 환경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만약 진짜 들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이번에 심판 못하면 정말 큰일 나는데 그게 더 걱정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것은 현재의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민심의 구조가 그대로 있고 이게 지금 언론에서 끌고 가는 것처럼 정말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이 깊어지는 거여서 그게 저 사람들은 상대편은 그것이 우리의 체념 내지는 포기로 내지는 분열로 가기를 바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것은
그렇지 않게 저희들이 굳건하게 차분하게 이겨내면 되고 저는 그만큼 여전히 이번 선거에 누가 뭐라고 해도 심판을 바라는 민심은 도도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깜짝 놀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악행들을 한두 달 사이에 덮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어. 선거 해보면 이게 국민이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럼요. 예, 이게 국민이 절대 간단치 않습니다. 예, 저는 뭐 그걸 믿기 때문에 예. 중요한 건 지지층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예. 흔들리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언제 또 이중고를 겪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민석 후원 계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028001 다시 국민은행이에요. 국민은행 02800 다시 8001 다시 04 다시 278 156 김민석 후원 좀 해주시고요. 의원님 같은 스타일이 뭐냐면은 이걸 되게 명구스러워해. 뻔뻔하게 막 손도 못 내밀어. 그런 스타일이시고요. 진짜 겸손한 분.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방송 밖에서 한 얘기인데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 나오면 막 띄워주고 하긴 하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제일 좋은 사람은 나는 김민석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이고, 참. 어제 비슷한 분 하나 발견하긴 했어. 진짜 인간적으로 괜찮은 네. 사람. 근데 계속 악마화 시켜가지고 좀 이쪽에 이제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의지하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땐 그렇고요. 여러분 김민석 의원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028001-04-278156 지금 그 영등포 사무실이 해군에 간 사거리인가요? 네, 그게 거기 이제 원래는 있죠.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실이고요. 네. 선거 캠프는 4년 전에 승리했던 다시 이제 그 사무실 그 대림동. 대림동 네 있습니다. 그 양쪽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 그러니까 선거 사무소 또 한편은 이제 그 원래 지역위원회 사무소는 후원회 사무소로 해서 양쪽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와주세요. 김민석 의원. 자,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 돼가는데 그 정치 오래 해보면 정치인만의 촉이 있잖아요. 네. 아까 그 생각이 선거에 대해서 보수적이라고 선거에 그랬잖아요.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해찬 대표님이나 우리 유시민 전 장관님 같은 경우가 세게 질르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막 입백서. 근데 저는 그럴 때도 늘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아주 낮게 조심스럽게 선거 목표를 제시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151석 말씀하실 때도 저는 초반에도 계속 우리가 한석 이기는 자세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수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많이 이길 거다. 심판 민심이 세다 할 쪽에도 우리 신중하게 가자는 쪽인데 지금 다들 걱정을 막 엄청나게 하시잖아요. 그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절대 흔들리지 말자. 저는 그렇게 민심이 만만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일관되게 그 큰 흐름을 보면은 저는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겨야 되는 것이고 질 수 없는 선거고. 그러니까 지금 오만하지만 않으면 이번 선거는 어차피 결론은 나와 있다고 봐요.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151석 이야기하길래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엄청 노력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한 2주 정도 공천 파동 비슷하게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긴 한데 다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 같은 방송의 목도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봐라. 공천 비교해봐라. 어느 당이 더 잘했는지. 이 흐름으로 저는 갈 거라고 일단은 보고요. 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의 그 지도부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거의 쓰러질 지경이 아닐까 싶어요. 다들 기진맥진이죠. 그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표 선수들 잘 뽑아서 대진표 확정되면은 자기 지역들마다 우리 민주당 당선시켜야 되겠다라고 으쌰으쌰 해주시면 좋고 내놓을 만하면 그러니까 내놓기 좀 불편한 상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자랑할 만한 상품 내놓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어차피 총선 전까지 총선 끝날 때까지 한 3번은 더 나오셔야 돼요. 네. 이 카메라 보시면서 짧게 마지막 인사해 주십시오. 결국 민심이 승리할 겁니다. 저희는 국민을 믿고
또 국민과 함께 반드시 지금 여러 가지 이 걱정하시는 걸 딛고 저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니까요.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지지자들 또 국민 여러분 믿고 함께 해 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이겨내시자고요. 감사합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